안녕하세요. 오늘은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책을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인트로에 보여드렸다시피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꾸며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요 문장들만 적어놨고 이제 제가 각 문장들마다 보면서 그런 느낀 점을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오늘 이제 쉴 때 팟캐스트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어떤 문장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고 이런 것도 알고 싶어가지고 좀 들어봤는데 다 듣진 못했지만 다른 문장들도 되게 좋은 문장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긴 해요. 그래서 먼저 제가 선정한 문장을 한번 같이 공유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87쪽에 보시면 나는 너무나 많은 여성이 남자들, 그것도 자신에게는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는 그런 남자들에게 매달려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보아왔다. 그리고 지금 위에서 공사를 하나 봐요. 그래서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빵이 아닌 빵 부스러기로 만족하는 여성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다. 하지만 이제 나는 진정한 사랑 위에 세워진 관계는 느낌이 좋다는 것을 안다. 진정한 사랑은 기쁨을 가져다 준다. 당신의 목소리나 자존감 또는 존엄성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고백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저는 굳이 그 잘 지내던 관계를 내가 깨면서까지 이렇게 고백해야 됐었나 라고 다시 생각해봐도 저는 그 짝사랑한테 고백 후에 빨리 끝내버린 거에 대해서 전혀 후회가 안 들고 그냥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때 감정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소중했던 게 제가 진짜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 그런 감정이었어요. 그 하나하나의 카톡에 의미 부여하고 그런 설레는 감정은 저도 중요했어요, 저한테. 근데 그 설레는 감정이 제 스스로를 낮추는 감정이 들도록 놔둘 수가 없었어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더 소중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걔를 진짜 좋아했지만 뭔가 내가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집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약간 가치가 낮아지는 느낌? 상대방한테만 매달려 있는 느낌? 그걸 되게 받아서 상대방도 질려있을 것 같고 저도 제 자신이 좀 왜 관계가 이런 느낌이지? 라고 해가지고 되게 그 관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 자존감이 낮아지도록 그렇게 놔둘 수가 없어서 저는 고백하고 끝냈어요. 아마 진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자존감이나 존엄성이나 이런 걸 버리라고 절대로 요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한 그 행동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 얘기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뭐라 그래야 되지? 갑을관계, 을관계? 솔직히 갑을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 관계는 전 건강하지 못한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저 지금 굉장히 근데 고민이 되는 게 이 지금 공사하는 소리가 여기 지금 영상에 너무 크게 날까봐 지금 잠깐 끊어서 확인하고 있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진짜 제가 오늘 딱 영상을 찍으려고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또 찍고 싶은 기분이 들어야 이렇게 잘 기분 좋게 찍을 수가 있는데 전 지금 찍고 싶은데 지금 하필 공사를 하네. 일단 조금만 더 해볼게요. 105쪽을 보시면 때때로 우리는 산을 오를 때 힘든 것에만 주목한 나머지 오를 산이 있다는 사실에는 감사할 생각을 잊는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면 만약 당신이 당신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긴다면 당신의 세계가 완전히 변할 거라는 점이다. 감사함을 중요하게 여기서 말했는데 우리가 진짜 보면 그 상황에만 주목하다 보니까 그 자체의 감사함을 잘 못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댓글을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남겨주시잖아요. 이제 가끔 예전에 고민 남겨주시고 이러면 저도 얘기하고 이런 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욕심이 이제 가끔 들 때 저는 생각을 다시 해요. 이렇게 내 영상을 봐주시고 생각을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존재하시는 것만으로도 계시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감사해야 할 일이다. 솔직히 저도 즐겨보는 유튜버가 있어도
그 댓글을 잘 안 쓰게 돼요. 댓글 쓰면 좀 뭔가 생각도 해야 되고, 썼다가 지운 적도 있고, 그냥 댓글 쓰는 게 귀찮기도 하고, 근데 저한테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반대가 당연한 거래요.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자기한테 주어진 거를 못 보고 남이 갖고 있는 거, 왜 저건 나한테 없을까? 나도 저렇게 뭐 잘하고 싶다. 뭐 나도 저기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남이랑 비교하면서 막 남은 뭐 가졌고 뭐 있고 막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가진 거에 감사함을 느끼면 변하지 않을까. 139에서 140쪽.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걱정하는 한 당신은 그들에게 소유된 셈입니다. 외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은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솔직히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수는 없을 때도 있잖아요. 부모님을 뭐 설득해야 된다든지 선생님을 설득해야 된다든지 남들이 안 하는 길인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누군가한테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이 납득하고 그거대로 해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제가 대학교 행정실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만두고 싶어서 제가 다른 데 알아보고 막 이러고 취업했을 때 별 말을 부모님께서는 안 하셨어요. 그냥 제가 어차피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할 거란 걸 아니까 막 뭐라 반대하거나 이러지 않으셨는데 엄마가 가끔씩 이런 적 있어요. 뭐 그 대학교 행정실에서 일하면 일단 5시에 끝나니까 저녁에 뭐 시간 보장되고 이러니까 그거 다니면서 뭐 대학원도 다니고 그럼 얼마나 좋았겠냐.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럼 그때마다 저는 이랬어요. 나는 그때 당시에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한 거다. 그리고 엄마가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다녔잖아요. 남의 의견 때문에 내가 억지로 다녀야 되거나 내가 뭐 하기 싫은 거 해야 되거나 이런 거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적어도 내 인생인데 하고 싶은 거라도 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저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관두고 교재 연구 그걸 시작한 거에서 전혀 후회가 하나도 없어요. 전 너무 좋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공항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뭐 다른 거 알아봐라. 그래서 제가 초반부터 진짜 계속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하나도 듣지 않았죠. 왜냐면 뭐 내가 진짜 좋아서 선택하고 내가 힘들게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건데 그냥 그때 당시 너무 재밌게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솔직히 이제 지금 그만두니까 엄마 그때부터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냐 뭐 이러는데 솔직히 지금은 내가 그만두고 싶고 그런 느낌이 내가 드니까 내 의지대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그만두는 거지만 저의 많은 경험이랑 결정을 무시할 수가 없죠. 이렇게만 얘기하면 진짜 엄마는 뭐 제가 할 때마다 다 반대한 것 같네요. 아무튼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누구의 영향받아서 아 이거 할까? 아 좀 별로래. 뭐 이런 말 듣고 안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싶으면 진짜 직접 해보세요. 해보고 내가 해봤는데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거지. 다른 사람 말 듣고 뭐 당연히 미리 해본 사람이 그건 아니야 하면 뭐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안 맞지만 나한테 맞을 수도 있는 거. 사람들의 그 얘기만 듣고 단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 직접 경험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든 거든 뭐든 그냥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또 생각났는데 이거 TMI인데 대학교 때 중국어를 이중전공을 신청을 했다가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어떨 것 같냐? 중국어 학과 그 애들 중국에 살다 온 애도 많고 그거 과로 다니면서 배우는 것보다 학원에서 배우는 게 나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저는 이제 1학년이니까 그런가? 선배가 많이 살았으니까 선배니까 그러면 그 말이 맞겠다. 그냥 그러고 제가 중국어과를 안 했거든요. 왜 그랬는지 뭐 그때 뭐 제가 그거를 과를 가서 힘들었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됐고 그건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결정을 남의 말을 듣고 결국 결정을 내린 거여서 나중에 약간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때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는 그래? 선배가 그렇게 얘기하면 뭐 나도 그래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뭐 인생의 방향이 뭐 다르게 왔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결정은 좀 아니라고 봐요. 저도 그런 결정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거죠. 뭐 설득시키는 거 이런 거 그냥 내가 증명하면 돼요. 내가 이걸 재밌게 하고 내가 잘 해내는 거를. 그리고 143쪽에 보시면 진실은 이렇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피할 수는 없으며 그들은 결코 완전히 만족하는 법도 없다. 그들은 스스로 충분하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에 항상 위협을 느낀다. 당신이 숨어있건 빛나건 상관없다. 그러니 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은 이제 그만두자. 자신의 일부러 억압하거나 다른 이가 당신을 비하하는 것을 그냥 놔두는 것은 창조주가 당신에게 건네준 당신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무시하는 것이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렇다. 우리는 몸을 줄여서 작아지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더 활짝 피어나도록 만들어졌다. 더 뛰어나게, 더 비범하게. 당신은 가득 채우기 위해 모든 순간을 사용하도록 지어진 존재이다. 주위에 부정적인 사람들 되게 많이 봤어요. 비관적인 사람들. 그래서 왜 저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했는데 뭐 그건 그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내가 알 바 아니지만 일단 그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 비관적인 생각을 말했을 때잖아요. 뭐 제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면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고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계속되고 그게 기분 나쁘게 말한다거나 뭔가 신경은 쓰인다 이렇게 싶으면 그럼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어때요? 일단 그 사람들이 내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인지 먼저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 사람이랑 계속 연락을 할 건가? 내 안에 그 사람이 많이 차지할 것인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봐요. 어차피 부정적인 사람은 어디에도 있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지금도 약간 소심하긴 하지만 저는 예전에는 더 소심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남들은 지나가면서 했던 말을 뭔가 마음에 담아뒀었어요. 쟤는 저런 말을 했지. 그래서 좀 별로다.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좀 쌓아뒀던 것 같기도 하고 그거가 예전에 힘들었어요. 그걸 억지로 마음에 담아두려 한 게 아니라 그게 자꾸 생각이 나니까 그걸 신경 쓰이고 그게 있는 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진짜 이제 익숙해졌어요. 지금 안 그러려고 하니까 많이 나아져가지고 그냥 뭐 이 사람 오래 볼 사람 아니야 하고 마음 비워버리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냥 너 생각은 그래?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해. 약간 이렇게 그냥 하고 넘기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일일이 다 의미 부여를 하지 맙시다. 별로 중요한 사람들 아니니까. 그리고 208쪽을 봐보면 누구에게 예스라고 대답하기 전에 스스로 물어보자. 나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그 대답은 나의 가장 순수한 부분에서 나와야 한다. 확신이 서지 않아 다른 이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면 먼저 내 안에서 예스나 노가 소리낼 시간을 주자. 옳은 대답이라면 내 몸 전체가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저도 진정으로 원하지 않으면 안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에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거절도 잘 못하고 뭔가 싫은 소리를 잘 못했는데 내가 뭐 그래야 될 필요 있나 싶어가지고 뭐 그렇다고 예의 없게 뭐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할 말은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어색하니까 뭔가 막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색한 게 싫으니까 뭔가 주제를 생각하고 이랬는데 제가 진정으로 내가 이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이상 말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은 좀 아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보면 이 말 좋은 것 같아요. 먼저 내 안에서 예스나 노가 소리낼 시간을 주자. 옳은 대답이라면 내 몸 전체가 느끼게 된다. 이거는 뭐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도 약간 내가 좀 더 끌리는 게 있잖아요. 내 끌리는 게 나의 인생의 방향에 있어서 그게 필요한 거로 생각을 해요. 일단 무슨 관계든 간에 사람 인간관계든 아니면 자기의 뭐 진로 선택이든 뭐든 간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던 게 뭐였나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조용해졌죠? 이거 몇 시간 동안 공사하려나? 252쪽에 봐볼게요. 지금도 나는 무언가를 사기 전에 2번 생각한다. 이것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과 어떻게 어울릴 것인가? 충동 구매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정말 쓸모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아름다워서 갖고 싶을 뿐인가? 당신이 구매한 물건을 집으로 가져왔을 때 손톱만큼의 후회도 없고 열흘이 지난 후에는 처음 샀을 때보다 더 기분이 좋다면 당신은 현명한 쇼핑을 한 것이다. 이게 제 소비 성향도 굉장히 이거랑 비슷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렸을 땐 안 그랬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옷을 내가 사면 집에 있는 어떤 옷이랑 매칭할 수 있지? 막 그걸 생각을 해봐요. 이걸 내가 잘 입을까? 그냥 단순히 예뻐서 사는 걸까? 그냥 그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해요. 근데 이렇게 소비하기 전에 이러한 생각 과정을 거치는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이거 얼마 안 하는데 내가 뭐 이렇게까지 고민할 필요 있어?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소비를 너 많이 안 하잖아. 근데 이 정도는 사도 되지 않아? 이거 얼마 안 하잖아. 살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고 나서의 제 감정을 돌아봐요. 뭐 내가 진짜 좋아서 계속 쓰면 뭐 좋겠지만 충동 구매를 계속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한두 번 기분 내기 위한 것 때문에 내가 사려는 건 아닐까? 그냥 그런 식으로 또 사게 된 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디다 그냥 넣어놓고 안 쓰게 되더라고요. 뭐 근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이라도 쓰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는 일단 안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그런 사고 과정을 거치고 판단하게 사는 게 길게 봤을 때는 저한테 낫더라고요. 뭐 자기 만족으로 아름다운 걸 사는 사람들도 이해를 해요. 그 자기만의 그 소비 습관이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한테 주는 그 뭔가 선물? 그런 것까지 제가 다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소비 습관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사고 과정을 거치는 게 제가 차라리 손기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사고 과정을 거쳐서 사면 또 그 물건을 잘 쓰게 돼요. 제 소비 성향이 떠올라가지고 같이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진짜 쓸데없는 거는 진짜 잘 안 사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무엇인가에 자신을 오롯이 바치는 순간 하늘도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런 헌신이 없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온갖 일들이 일어나 그 사람을 돕게 된다. 솔직히 진짜 간절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진짜 뭐 시험 공부해서 이게 되고 싶어. 난 이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어. 난 진짜 너무 간절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난 진짜 열심히 했어. 근데 안 됐어. 그럼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니까 저는 이럴 경우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인정, 전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받아들여요. 나는 간절했지만 나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다 간절했고 나보다 더 간절하고 노력까지 더 바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인정을 했으니까 앞으로 나아갈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나아가기 다른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당연히 뭐 공무원이 되고 그러면 뭐 좋았겠지만 뭐 안 돼서 제가 그 공시생 포기 영상을 찍고 유튜브도 하고 솔직히 공항일 대해서 그런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공항 일도 하면서 스케줄 근무하니까 대외 활동도 일하면서 하고 내가 그런 거 다양한 거를 가능하게 해준 거잖아요. 그 공시생 포기를 하면서 나를 이 방향으로 이끌어준 게 아닐까? 내가 인생에서 이런 경험을 해보라고 그게 안 된 게 아닐까? 그냥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라도 생각해야지 속이 편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저는 2019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에 진짜 다양한 경험을 해서 정말 뿌듯해요. 그래서 2020년도도 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이게 아니면 이거에서 또 내가 최적의 그 방안을 찾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안 됐더라도 너무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다른 또 길이 있어요, 다. 길이 있어, 진짜. 길은 다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좋은 구절들이 많아서 다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나마 잘라낸 거라서 자신의 잠재된 가능성에 도달한다는 것이 그저 생각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막 하고 싶은 걸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생각만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있잖아요. 막 내가 막 하고 싶은 걸 막 적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적다가 내가 또 하고 싶은 게 많아. 그러면 많은 생각을 막 다 적어놓고 그 생각에 스스로 압도돼요. 갑자기
아, 너무 많아. 막 이렇게 혼자 그 생각에 압도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아, 이걸 언제 다 하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런 게 많은데 이거 언제 뭐부터 하지? 막 이렇게 돼버리면 아, 모르겠다 하고 다시 그냥 일상으로 돌아와서 안주하게 되고 당연히 변화가 안 일어나겠죠. 생각은 뭐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 사람이 성공하냐 뭐 실패하냐 이 사람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느냐 아닌가를 나누는 그런 척도? 그런 거 기준이 아닐까요? 그래서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셔서 차근차근 해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긴 영상을 찍었는데 같이 함께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더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구절이 있는지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